만약 북한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가난, 낙후됨, 고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세계적인 자산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악명 높은 큰 손이 한 명 있죠. 바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입니다. 그는 이른바 기쁨조라고 불리는 약 2,000명의 여성들이 매일 밤 자신을 보필하게 하는 데만 약 55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식습관은 또 어떨까요? 새우시, 샥스핀 요리, 고베 와규, 고급 치즈와 값비싼 와인을 즐기는 폭식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호화 별장과 자동차 컬렉션, 요트까지 갖추고 있죠. 김정은의 재산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긴 말 할 것 없이 지금 바로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1 연 권력을 잡은 이후 김정은은 인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는 동안 자신은 사치의 끝판왕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해왔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화려함 그 자체인데요. 측근들을 위한 와인 비용으로만 매년 약 412억 원을 지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와인 한 종류에만 400억 원 넘게 쓴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의 고급 취향은 와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급 소시지를 즐겨 먹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마실 양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김정은의 사치벽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러시아산 보드카 약 100만 병이 압수된 사건인데요. 이건 평범한 보드카가 아니라 유엔의 사치품 반입 금지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최고급 제품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양의 술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치품이 김정은과 엘리트층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몰래 빠져나갔을지 궁금해집니다. 김정은의 전 전속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는 그의 취향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겐지에 따르면 김정은이 수년 동안 눈에 띄게 살이 찐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급 와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희귀하고 비싼 크리스탈 샴페인으로 한 자리에서 2병을 비우기도 한답니다. 이는 사치를 즐겼던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은 것이라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김정일은 헤네시 코냑을 무척 좋아해서 북한이 이 술을 사는 데만 매년 약 13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코냑은 한 병에 약 86만 원 정도인데 이는 북한 주민 대부분의 1년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김정은이 매일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한 끼 식사에 보르도 와인을 10병이나 마신 적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양이지만 김정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의 나쁜 습관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내의 엄격한 금연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 현지 지도 중에 손가락에 최고급 담배를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그가 선호하는 말보로나 더닐 같은 브랜드는 단순한 과시용이 아닙니다. 술과 함께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니코틴 의존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때문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고 하죠.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그가 한갑에 약 6만 원이 넘는 에베레스트 세인트 로렌스 담배를 즐겨 피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습관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면 그의 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폐가 아닐까 싶네요. 1년의 와인값으로만 400억 원을 쓰고 희귀한 시가와 고급 보드카에 탐닉하는 김정은의 생활 방식. 여러분은 이런 사치가 그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베일에 쌓인 김정은의 반문화. 그 문 너머에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 지도자로서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그가 과연 한 파트너에게만 충실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세상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의 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를 호화로운 사치를 즐기는 지독한 여성 편력가로 묘사했죠. 정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는 오처칠첩이라고 알려진 하렘 같은 조직을 거느리고 매일 밤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약 2,000명의 엄선된 여성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 간부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역할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는데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공연팀도 있고 마사지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술에만 매년 약 400억 원을 쓰는데 이 여성 조직을 유지하는데도 그에 못지않은 금액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택된 집단에 들어온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위 관리와 결혼하여 상당한 부와 특권을 보장받죠.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삶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김정은의 모든 변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나며 거부하는 이들은 수용소에 갇히거나 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는 등 지도자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이른바 기쁨조를 위해 약 55억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그룹에 합류하기 전 각 여성은 처녀성 확인을 위한 엄격한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가해지는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사실 북한 국내 총생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3조 3천억 원이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과 군사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동안 김정은은 수입 진미를 맛보고 최고급 와인을 즐기며 전 세계 최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주민들도 모르지 않겠지만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투옥이나 처형, 때로는 일가족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공포 분위기가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해 줍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정권 운영, 특히 핵 야망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과 화려한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그는 핵무력이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의 희망을 품었던 2018년의 북미 정상회담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죠. 대신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체스판처럼 주무르며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야망은 권력에서 멈추지 않고 영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건강 문제에 민감해진 그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영원히 지속하려는 시도입니다. 명절이나 행사 때 음식을 나눠주거나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자애로운 지도자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철저히 연출된 것입니다. 보안은 김정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담 경호원들은 그와 키가 비슷하고 신체적 결함이 없는 이들로 엄선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무술부터 첨단 화기까지 섭렵한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이들의 훈련 수준은 세계 최정예 부대와 맞먹으며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평범한 집이 아닌 사치가 넘쳐나는 20개의 거대한 궁전 중 한 곳으로 퇴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삶입니다. 그의 주 거주지는 55호 관저로 알려진 대통령 궁입니다. 평양 북쪽 룡성 구역에 위치한 이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요새와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 북한군이 건설한 이 저택에는 1000석 규모의 영화관, 전시 상황을 대비한 지하 지휘소, 그리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철과 콘크리트 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해자와 지뢰밭, 삼엄한 경비 초소가 배치되어 있죠. 전용 철도와 인공 호수까지 있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직 경호원 이영국 씨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이런 호화저택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택들의 위치는 1급 기밀이며 내부 모습이 공개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과 사격장까지 갖춘 정교하고 화려한 내부 모습을 증언합니다. 최근 위성 사진에는 평양 창광산 지구 내에 8채의 새로운 거주지가 완공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북한 정치의 심장부인 중앙정부기관들 바로 맞은편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보안 건물이 세워졌고 추가로 호화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빈터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궁전 같은 빌라 외에도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약 13개의 휴양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를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모든 시설은 지휘소 역할도 겸할 수 있어 김정은은 어디서든 철권 통치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차고에는 메르세데스, 아우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자동차들이 1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그가 가장 아끼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입니다. 가격만 약 1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 차는 달리는 요새입니다. 5500cc 12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 거구임에도 놀라운 민첩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진짜 특징은 방탄차체와 깨지지 않는 유리, 그리고 강화 강철 프레임입니다. 타이어가 찢어져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이바흐 62S는 그가 이동할 때 항상 뒤를 따르는 보조 차량입니다. 2019년 초에는 평양에서 최신형 방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600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또한 영국식 우아함의 상징인 롤스로이스 팬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맞이할 때 이 차를 타고 등장해 자신의 부와 취향을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아우디 R8, A8 같은 모델들을 몰래 들여와 컬렉션을 완성했죠. 김정은의 개인 자동차 부대의 가치는 무려 13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사치는 하늘과 바다로도 이어집니다. 한 대당 약 20억 원에 달하는 똑같은 개인용 전용기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5성급 호텔 못지않습니다. 바다로 나갈 때는 약 30m 길이의 슈퍼 요트인 프린세스 95를 이용합니다. 이 요트는 떠다니는 궁전이라 불리며 가치는 약 96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서 김정은의 일상과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의 밤은 불면증과 건강하지 못한 습관, 그리고 끊이지 않는 피해망상으로 점철되어 있죠. 엄청난 양의 음식과 술을 즐기다 보니 전날 밤의 과음으로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잠든 순간조차 경계심을 늦추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정은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건 바로 미식에 대한 전설적인 집착입니다. 그의 측근들은 건강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그를 보필했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이 고급 와인과 크리스탈 샴페인, 송아지 고기, 고베 와규, 그리고 아주 정교한 치즈들에 탐닉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치즈에 집착했는지 북한 관리들이 프랑스에 가서 치즈 제조 기술을 배우려다 거절당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김정은의 사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와 와인 사랑도 유별난데요. 매년 프리미엄 브라질산 커피와 최상급 와인을 사는 데만 무려 9억 6천만 원 넘게 씁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9억 6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정력에 좋고 아들을 낳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미더 뱀술까지 마신다고 하네요. 현재 아내 리설주와의 사이에는 딸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의 식단은 아버지 김정일을 꼭 빼닮아 참치 뱃살과 고베 와규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20대 초반에 90kg 정도였던 몸무게가 지금은 130kg을 훌쩍 넘기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의 생활 관리자들은 마치 보모처럼 김정은을 만족시키고 배불리 먹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주 산업 현장이나 농장을 방문하는 걸까요? 김정은은 매일 공장, 농장, 대규모 건설 현장 등 북한 전역의 주요 거점을 시찰하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현장을 직접 챙기는 지도자, 나라의 발전에 깊이 관여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죠. 현지 지도 중에 포착되는 김정은의 손목에는 세계적인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모바도나 IDWC, 포르투기저 같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브랜드 제품들이죠. 소문에 따르면 그의 시계 컬렉션 전체 가치는 약 10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 자주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번영에 헌신하는 지도자라는 환상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인민을 아끼는 척하면서도 북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호화 생활에 쏟아붓고 있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조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겪을 끔찍한 보복 때문에 침묵할 뿐 속으로는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은 오로지 핵 능력 확장에만 집착하는 독재자로 비칠 뿐입니다. 과거 미국과 핵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나중에 그는 핵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죠. 북한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며 나라는 질문 없이 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과거 북한 방송에서 김정은이 운동하는 드문 모습이 공개되자 그의 건강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풍설이 돌았지만 나중에는 눈과 발 수술 합병증으로 밝혀졌죠.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는 이 절대 존엄도 건강 문제만큼은 아주 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뇨와 고혈압 등 여러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성병과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다고 하죠. 건강이 악화하고 있음을 직감한 김정은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찾기 위해 비밀 연구팀까지 운영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라는 공식적인 모습 뒤에는 의외의 취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첨단 서라운드 음향과 화질을 갖춘 호화로운 전용 영화관에서 김정은은 통치의 압박을 잠시 잊곤 합니다. 그가 뭘 보는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선전 영화가 아니라 어벤져스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우리가 보고 자란 디즈니 애니메이션, 심지어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즐겨봅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007 요원의 팬인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액션 영화에도 사족을 못 쓴다고 하네요. 북한은 외부 문물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김정은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CNN이나 BBC 같은 국제뉴스 채널을 시청하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화려한 영화관은 선전 도구로도 쓰입니다. 2023년 해군절에는 수백 명의 해군 장교들을 이곳으로 초대해 북한의 최신 핵미사일 시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기를 죽이려는 의도였겠죠. 밤이 깊어지면 김정은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가라오케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는 당연히 본인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박수갈채는 열렬하다 못해 필사적입니다. 그의 노래가 끝나면 18명으로 구성된 여성 밴드가 등장해 다라스라는 도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김정은의 베일에 쌓인 삶은 정치적 미스터리인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 리설주는 세련된 외모로 주목받지만 그녀의 과거 역시 정권만큼이나 비밀스럽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전에는 교사이자 가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그녀는 항상 완벽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로 북한 상류층의 이미지를 대변합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인된 정보는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전직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나왔는데요. 로드먼은 둘째가 김주애라는 이름의 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비밀주의 속에서도 김정은이 자녀들에게만큼은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뿜어내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독재자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면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